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푸지 대 해푸지 않겠어라. 이건 재밌는 겁니다. 삶도 푸지게 살아야 하고 푸지게 살 때 해푸지 않아야 합니다. 글을 쓸 때도 푸지게 쓰되 해푸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어떤 얘기인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의 성품과 문장의 모양새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글은 그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쓴 글에는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착한 사람은 착한 성품이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글은 거짓말로 쓸 수가 없어요. 거연하고 거침없되 교만하지 않아야 하고 욕됨을 참아내기와 하심으로써 중생을 사랑하고 검소하되 인색하지 않아야 하고 섬세하되 조잡하거나 옹졸하지 않아야 하고 소탈하되 천박하지 않고 유창하게 약장수처럼 떠벌리거나 너스레를 떨지 말고 걸림없이 말하되 막살이 하는 투의 호들갑을 떨지 말고 화쟁하되 그러니까 토론을 해서 진리를 찾아내되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두리뭉술하지 않아야 하고 반드시 진리 하나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문장도 또한 그래야 합니다. 삶을 그렇게 살듯이 글쓰기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음악에 있어서 산조는 벽을 깬 자유로운 가락이고 산인은 자유로운 사람이고 산문은 시처럼 운율이 나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그림으로 시에 비하여 산문은 말이 해푸지도 않아야 하고 그러니까 산문은 푸지되 해푸지 않게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철저하게 말 아끼는 맛을 잃으면 천해집니다. 너무 푸지게 써버리면 천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머리에 둔 채 제가 쓴 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글에는 인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하고 그윽한 어떤 슬픔이 담겨 있어야 더 감동적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집에 갔다. 제가 청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고향집에 갔다. 해가 누엿누엿 산 너머로 떨어지고 있었다. 혼자 사는 재수 씨는 들에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마당은 텅 비어 있다. 나는 뒤란 옹달샘에서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와서 마당 한 군데에 우뚝 섰다. 문득 내가 선 자리에 놓여있곤 하던 어린 시절의 평상이 떠올랐다. 누님, 형, 나 동생들은 어머니의 양옆에 누웠다. 동생들은 서로 어머니 옆에 누우려고 싸우곤 했다. 그러다가 별을 헤아렸다. 별 하나 꽁꽁 나 하나 꽁꽁 별 둘 꽁꽁 나 둘 꽁꽁 별 셋 꽁꽁 나 셋 꽁꽁 누가 빨리 헤아리는지 내기를 했다. 피어오르는 모깃불 연기 사이로 암자주색의 밤하늘에 눈 깜박거리는 푸른 별, 누른 별, 붉은 별, 은하수 삼태성 그 무렵이면 먼 마을에서 어미소 울음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송아지를 뗀 어미소의 울음소리는 대개 목이 쉬어 있었다. 그 소들은 젖이 통통 부으니까 송아지를 잡지만 송아지는 이미 어디론가 팔려가서 나타나지 않으니 목이 쉬도록 우는 것이었다. 그 소 울음소리를 듣던 어머니는 그래서 그랬던갑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해마다 어머니는 어미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면 말해주곤 하는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것이었다.
우리 태어나기 훨씬 전에 돌아가신 큰댁 할머니의 이야기. 우리는 몇 차례 들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왜 또 그 이야기를 하느냐고 따지지 않고 별들을 쳐다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 늘 들어도 가슴이 싸해지는 이야기이므로. 큰댁에서 그의 봄에 암소가 송아지를 낳은 게 작은 아들 분가시킬 때 주려고 목 지어 놓았는데 전부터 신앙고랑 앓던 작은 아들이 갑자기 죽었단 말이다. 그러니까 약 시시하느라고 병원비 대느라고 진 빚대에 저 바다 건너 우산도 쇠장수한테 팔아버렸구나. 송아지를 섬에다 팔 때는 을에 쉽게 끌려가려고 하지 않으므로 어미쇼를 앞세우고 바닷가에까지 송아지를 끌고 가는데 그때도 그랬던 것 같더라. 그러니까 송아지를 편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어미쇼를 앞세우고 가면 송아지가 졸랑졸랑 따라가죠. 그래갖고 송아지를 그쪽 배에다가 실어 놓은 다음에는 어미소를 끌고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송아지는 배를 타고 떠나고 어미소는 집으로 돌아가고 그때 배에 실려가는 송아지가 얼마나 음매하고 울고 어미소는 또 얼마나 뒤를 돌아보면서 울었겠냐. 그날 밤 내내 어미소는 목이 콱 쉬도록 울었지요. 그런 뒤 자고 일어나 보니 어미소가 고삐를 끊고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단 말이다. 대소가 사람들이 나서서 들로 산으로 이잡듯이 뒤져도 못 찾았는데 그날 저녁 무렵에 우산도에서 연락이 왔단 말이다. 어미소가 새끼를 찾아 시퍼런 바다를 건너왔다고. 그 말을 듣고 난 큰댁 할머니는 아이고 나는 짐승만도 못하네. 나는 저 소만도 못하네. 하고 가슴을 쿵쿵 찍고 또 찍다가 항원역에 돌아가셨단 말이다. 실버럭은 핏덩이를 토하시고 얼마나 가슴을 쳤으면 시뻘건 핏덩이가 나왔겠는가. 서쪽 한제 고개 위로 그 핏덩이 같은 노을이 타고 있었다. 이것은 제가 오래전에 쓴 피처럼 타오르는 노을이라는 수필입니다. 이 수필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밀도 있게 써진 이야기이고 밀도 있게 진술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밀도 있게 살았던 만큼 밀도 있는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늘 큰댁 할머니가 살았던 아들에 대한 생각, 그 생각이 얼마나 뜨겁고 슬프게 느껴졌으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겠습니까? 자, 오늘은 푸지되 해프지 않게 살아. 물론 삶을 푸지되 해프지 않게 살아야 하고 글을 쓸 때는 그 글을 푸지되 해프지 않게 밀도 있게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